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다리가 닿아요. 가속 페달 밟을 때 서로 이렇게 간섭이 있어요. 내가 대신 밟아줄게. 내가 대신 밟아줄게. 야, 불악셀이야.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와, 드디어 팰리세이드를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직접 자세히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팰리세이드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격이 무려 7,000, 말이 되는 숫자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전계약 받아보니까 무려 48,000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60%가 풀옵션이래요. 다 캘리그래피래. 경기 어렵다며, 돈 없으시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산다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팰리세이드에 이렇게까지 관심들이 많은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팰리세이드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지금 팰리세이드 처음 보는 건데, 와,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와, 크기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거, 명치까지 와. 이렇게 높아도 되나? 그리고 이 높은 게 여기까지만 높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와, 끝까지 이어지는 이런 높이. 도대체 공기저항 같은 거는 난 신경 안 쓴다고 짜치게 공기저항을 신경 쓰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죠.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차는 캘리그래피인데요, 여기에 있는 거 크롬으로 비춰지는데, 요게 불이 켜지면 여기 DRL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켜진 건가 설마? 아, 켜졌다. 아, 켜진 거예요. 이게 낮에 보면은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밤에 보면은 그냥 여기서 불이 왁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오, 저거 뭐야, 괴상한 차가 하나 지나가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 들어와요. 크롬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게 크롬인지 라이트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 바가 하나 있죠. 이 라이트 바, 요거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 라이트가 진짜 들어오는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 거의 안 보이죠.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라이트 안쪽으로 해서 이 라이트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라이트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6cm 룰이 있어서. 헤드램프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아주 독특하게 느껴지죠. 근데 헤드램프 부분이, 여기는 히든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헤드램프 부분은 히든이 아니어서 램프가 그냥 드러나 보이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긴 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이 그릴 부분은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잘한 요소들이 너무 많고, 이 자잘한 요소들이 보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갈라져 있고, 왜 도대체 떨어져 있냐, 이 명분이 뭐냐면, 여기 일자 램프를 넣었잖아요. 이 일자 램프의 가장자리를 여기다가 연결시킬 수는 없었어. 내가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부러 다 끊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 사이도 그래서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처음에 계획은 램프를 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연결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캘리그래피에만 있는 디테일이고, 캘리그래피가 아니면 이런 디테일이 빠지거든요. 저는 캘리그래피 아닌 게 더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한 180 되잖아요. 근데 이야, 이게 엄청나게 높네. 와, 이런 것들 되게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이 위쪽에 있는 루프렉이 이렇게 기울어서 요 라인을 그대로 타고 가는 거, 그래서 요 라인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련됐죠. 라인을 다 당위성 있게 쓰는 게 되게 멋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도 요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깜빡이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는 거, 예쁘죠, 예쁘죠.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대 엠블럼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현대 엠블럼을 떼내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팰리세이드 엠블럼은 이게 쏙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그래서 요 팰리세이드는 요건 원하면 떼낼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엠블럼을 붙이는 게 아이오닉도 그렇고 글씨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팰리세이드가 약간 높이가 좀 낮아서 아래쪽에 붙어있는 느낌 아닌가? 그리고 아이오닉 9에 처음으로 들어왔죠.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온 기능인데, 후방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워셔액으로 이걸 닦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SUV는 특징상 뒤쪽에 와류, 저기압이 생기게 되고,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흙탕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완전 더러워져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로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디지털 룸미러가 있습니다. 센터 룸미러를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워셔액 노즐이 있어서 디지털 룸미러도 워셔로 닦아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와이퍼
와이퍼로 이렇게 딱 닦이는 부분에 있네요. 블랙박스는 와이퍼를 이렇게 닦이는 부분에 있으니까 좀 닦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원하면 닦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든식 와이퍼는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다 나오는데 깔끔하고 좋잖아요. 일반 와이퍼는 여기서 이렇게 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면적이 아래쪽에 닦여요. 이런 SUV들은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들이 아래쪽에 있게 되는데 아래쪽에 이 와이퍼 암이 있어야 그래야 와이퍼의 면적이 더 많이 닦이고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이 덜 닦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아예 못 닦게 되는 경우도 있죠. 뒤쪽에서 볼 때 머플러 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머플러가 없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머플러가 있던 형상 같은 모양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사판 그리고 후진 등 이런 식으로 램프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를 보면요, 트렁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3열이 누가 이렇게 눕혀놨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3열을 이렇게 자동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3열 이렇게 자동으로 세워져야죠. 좋죠, 좋죠. 3열에 앉을 때에는 반드시 이걸 세워야지만 앉을 수 있도록 만든 거, 이것도 좋죠. 요즘 들어서 헤드레스 조절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올 제끼기. 모든 좌석을 한 번에 제낄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좋죠? 그리고 올 세우기 이런 것도 됩니다. 좋네. 이 발전했구나. 확실히 팰리세이드 한 단계 발전했죠. 요 3열까지 다 세운 상태에서도 여기에 짐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고요. 이쪽은 스피커 그릴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릴은 아니네요. 여기 스피커 그릴이 우퍼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차에는 스피커가 14개가 들어갑니다. 스피커 제대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더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열을 젖혔을 때 기둥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장착해서 이런 선반을 잡아다가 여기서 딱 걸고 선반을 제거했을 때 그 기둥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선반 장착하는 곳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돼야 프리미엄이죠.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멋지죠. 이게 닫았을 때 착각하고 이렇게 닫히는 거. 3열까지 다 세운 상태에서도 여기 앉았을 때 별로 거부감이 없네요. 옆에 한번 앉아봐. 좋구만. 여기 차량도 딱 있고. 와, 산타페랑 급이 다르네요. 꽤 넉넉한 공간. 그리고 약간 이거 등받이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등받이로도 쓸 수 있죠. 난 쓸 수 있는데, 날 쓸 수 있는데, 괜찮은데? 지금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깡통 모델은 요 손잡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팰리세이드 정도 된다면 손잡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잘 해줬네요. 이쪽에서도 닫고 이쪽에서도 닫고 키 작은 사람들도 이렇게 매달려서 철봉하듯이 이렇게 해서 닫을 수도 있고, 윤석로 대표님 같은 분들도 여기서 철봉하면서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좋죠. 엔진룸 열어보니까 와, 세상에 깜짝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 엔진이 여기 들어가 있는 차가 어딨어.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 가방 같은 거 넣을 데 없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닫아볼까요? 아니야. 잠깐만 큰일 날 것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실제로는 이 차는 요만한 차인데 여기다가 요만큼을 좀 허당으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죠. 차가 엄청 커졌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엔진은 점점 작아져야 되고 중심도 계속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존재감은 계속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전면이 생기고, 이 부분은 그냥 비어있게 되는데, 근데 꼭 비어있다고 해서 나쁘기만 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행자가 만약에 이 차에 치였을 때 여기서 머리를 여기 꼭 이렇게 들이받게 되거든요. 머리를 콩 들이받았을 때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에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행자 안전 규정을 맞추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여기 폭약을 통해서 이렇게 딱 부딪히면 보닛을 들어 올린다거나,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 에어백을 달아서 에어백이 터진다거나 이런 거 있는데, 현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엔진 위에 이만큼 보닛을 올리면 돼. 앞을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면
어지간한 사람이 부딪혀도 안전하다. 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정말 전형적인 도시명 SUV의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버행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반드시 앞쪽이 닿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SUV 타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00명 중에 한 분 계실까 정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팰리세이드 같은 자동차는 오프로드보다는 일반 온로드 성능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단점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게 에어로에 더 도움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 보행자 안전 규정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관은 좀 마음에 드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다? 아, 그래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휠이 너무 그랜저 휠 같지 않냐, 그래서 이것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피렐리 스콜피온 MS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스콜피온 타이어 나쁘진 않겠지만 소음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차는 클래딩이 아예 없는 차입니다. 여기 블랙이 아예 없고 요 부분이 차체색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 흙탕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튀었을 때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오프로드는 그냥 안 갈 거야 라는 느낌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차는 SUV의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여기 살짝 이렇게 접어 넣어서 SUV의 휠하우스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팬더가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팬더가 나온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약간 휠하우스가 더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필요하진 않은데 그런 휠하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휠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 현대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 보면 뒤쪽에 몰딩이 없어요.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차들은 이제 몰딩 없는 차들이 많았지만, 국산차 중엔 처음으로 여기 몰딩이 없는 그냥 매끈하게 이 차체와 딱 달라붙는 그런 유리를 갖고 있어서 차가 더 미끈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면이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브라운 원톤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산타페 같은 차하고 비교했을 때 그보다 훨씬 낮은 그런 컬러를 보여줍니다. 근데 너무 브라운이다. 야, 이렇게까지 너무 브라운이어도 되나? 핸들 빼고 전부 원톤 모델이라서 이게 시내가 너무너무 브라운이다. 자, 마사지 시트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진동 모드, 강도를 높이면 여기서 무탐을 느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나만 느껴? 이걸 마사지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다이내믹 바디케어라는 이름이거든요. 약간 플러팅하는 용도. 오빠랑 다이내믹 바디케어 받으러 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마사지는 조금 부끄럽다. 요거는 안 만드니만 못한 마사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무단이어서 저는 좀 싫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무단이어서 싫은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싫어. 원하는 각도를 만들기가 되게 힘듭니다. 난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아. 여기보다 더 올려야 돼. 여기서 조금 더 더 올라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쉽지 않다는 거고, 요거를 그냥 버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옛날엔 버튼 다 있었어요. 버튼으로 이렇게 맞춰서 거기서 딱 멈추게 그렇게 만들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서랍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요 기능은 도대체 뭐냐라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멋이에요. 공조장치라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조장치 에어컨 토출구가 여기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트가 하나 있는데 USB-C 포트가 100W USB-C 포트를 지원을 해줍니다. 각각 자리에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무려 100W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해자롭다 할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후측방에서 차가 올 때 후측방 차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너무 작은 부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켜져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켜지기에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맞죠? 내가 손잡이를 열었을 때 요 언저리에 들어온다거나 요 언저리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작은 부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오나 하고 보고서 문을 연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트위터가 굉장히 작은 트위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릴은 이만한데 이만한 트위터를 쓰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굳이 라이팅을 하나 넣고 그리고 정작 구멍은 요만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스크린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수동 선스크린이고요. 어쨌든 선스크린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스티치가 바바박 박혀 있는데 스티치도 굉장히 멋지게, 그리고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진 것도 예쁘게 보여지네요. 고급의 자동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캡틴 시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 가운데 통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긴 합니다. 여기 그리고 가운데가 1열이 이렇게 있고 2열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가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3열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언제 넘어가? 전동이어서, 네, 전동이어서. 앞좌석 시트 살짝 눌리네. 여보세요? 앞좌석 시트가 눌리시는데요? 앞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아, 이렇게 앞좌석 시트하고 조금 간섭이 생기는 건 좀 그렇습니다. 시트 방석이 약간 눌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앞좌석을 저렇게 뒤로 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야! 네, 뒷좌석은 이렇게 오면 됩니다. 무릎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달랑 말랑하는 정도. 잠깐, 팰리세이드가 산타페 3열보다 작네요? 산타페 3열보다 머리 공간이 좁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산타페 3열보다 조금 좁다. 뒤로 젖히면 이상하다. 왜 산타페 3열보다 조금 작은 느낌일까? 약간 시트가 산타페 3열 시트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 3열에 앉았을 때에도 이런 컵홀더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데, 컵홀더에다가 이렇게 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컵 2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우리 시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앞뒤로 슬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 이런 것들 지원이 됩니다. 와, 3열의 열선 시트까지, 전동식 시트까지, 와, 진짜 대단하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3명이 앉는 자리예요. 이 차는 지금 7인승입니다. 시트가 둘, 셋 이렇게 있어요. 7인승이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고 하고요. 가운데에 누군가 앉아야 된다. 이리 와보세요. 가운데 한번 앉아보시죠. 자, 시트를 이렇게 젖히고 나서 앉아봅니다. 산타페보다 좁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똑같다고 느끼나요? 생각보다 작죠? 산타페보다는 솔직히 조금 큰 것 같은데. 길이는 확실히 커. 길이. 위로는 대충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은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한 명 더 앉는다고 생각하면 아니 다리 이게 좀 접어요. 이거 9인승의 3열. 아주 어려워 이 사람들. 못할 정도는 아니야. 못할 정도인데 무슨. 안전벨트 왜 봐? 안전벨트 멜 수 있어? 안전벨트 제가 매고. 잠깐만. 가까이 오지 마. 벨트. 맸어요. 자, 성공. 두 번째 미션. 여기. 허리 여기 있어. 그거를 한번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3점씩으로 또 연결하는 거예요. 작은 조그만한 연결 장치가 있어요. 조그만한 연결 장치. 편집장님이 한번 가운데로 내가 가운데로 옮겨볼게요. 편집장 가운데로 오세요.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도 킹받아. 이거 이렇게 숨겨져 있어. 이거를 한번 끼워야 돼요. 끼워봐요. 예. 끼워놓고 이렇게 끼우고 그 상태로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와, 이런 거 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한번 벨트를 매보시죠. 벨트를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달된 조교의 벨트 매기 시범. 아유 씨. 아유. 뒤가 안 보여. 자, 세 번째 미션. 어디죠? 서로 엉덩이를 만질 수 있을 것 엉덩이 만지지 마. 됐다. 자, 이 상태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게? 저는 일단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되고, 왜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닿기 때문에. 지금 어깨가 지금 저희가 지금 다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한 사람 이렇게 떠 있으면 돼요. 떠 있으면 되지. 공중에 있으면 돼. 아니 이렇게 앉으면 되죠. 뭐 꼭 등받이 뭐 꼭 필요한가? 두 명이 이렇게 딱 받쳐줘서 난 편해. 완전 럭키 비키잖아. 무릎은 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똑바로 좀 앉아봐요. 이 정도. 근데 산타페보다 앞뒤는 확실히 앞뒤는 있어요. 못 앉는 게 아니래.
이제 다음 차들은 1열도 3명, 2열도 3명, 3열도 3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3열이 제일 좁아요. 왜냐면 여기 휠하우스가 있잖아요. 여기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3열은 너무 좁고, 그래서 3열에 세 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해요. 1열은 차라리 여기보다 낫다. 가보시죠. 그래서 9인승이 정말 괜찮지. 9인승을 한번 보러 떠나보시죠. 9인승.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 9인승이에요. 나도 9인승 선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 9인승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됩니다. 일단 개별 소비세 면제되고요. 그리고 부가세 1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자녀 가구는 이 9인승은 취득세, 등록세 할인을 해줍니다. 취득세에 5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 175만 원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자녀 아닌데요. 우리 집엔 애가 둘밖에 없는데요. 2명이면 이제 다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개소세에서 2.5% 감면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차 가격에 이미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인승의 경우는 시트가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9인승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 9인승입니다. 와, 9인승. 9인승 처음 봤어요. 저도. 와, 이게 이런 느낌이야. 헤드레스트가 여기 있으니까 묘한 느낌이 들고요. 끈이 있는데 끈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라고. 자, 그러면 9인승의 가운데 좌석에 한번 앉아보도록 할까요? 가운데 좌석에 앉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영빈은 운전석에 앉으세요.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전벨트 내 엉덩이 밑에 있어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다리가 닿아요. 가속 페달 밟을 때 서로 이렇게 간섭이 있어요. 브레이크 밟겠다가 가속 페달 밟는데 내가 대신 밟아줄게. 내가 대신 밟아줄게. 야, 불악셀이야. 제가 가속 페달은 제가 밟아드릴게요. 넌 브레이크 밟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자님 어깨에 제 오른쪽 어깨가 닿으니까 핸들링 할 때 약간 이렇게 됩니다. 핸들링 할 때 핸들링 뭐 좋네. 여기 가운데 요게 있거든요. 요게 있는데 아마도 여기가 다리를 올려놓는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이렇게 이건 올려라. 이렇게 올려라. 무릎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손을 놔뜨고 운전할 수 있다고. 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이도 좋아지고 완전히 럭키비키잖아. 남남남이 앉으니까 그렇지 남녀여 이렇게 앉으면 얼마나 좋아. 양쪽에 그럼 자세가 바뀌죠. 양쪽이 여성이고 내가 남성이면 되게 좋겠다. 혜택을 받기 위한 좌석이다. 이건 여기 앉으라고 만든 좌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인승 시트를 세우고 나면 뒷좌석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컵홀더가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열리나? 안 열리네. 와, 이렇게 하면 안 열리게끔 구조가 되어 있네요. 앞으로 한번 접어보실래요? 이게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요. 접히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다. 무릎 공간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 나오면 또 괜찮다. 최대 뒤로 했을 때 이 정도, 그리고 뒤로 젖혔을 때 이 정도. 여기 올라오는 게 요게 이상하게 느껴지네. 이렇게 됐을 때 옛날에 봉고차 뒤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가운데 좌석도 이상하게 돼버려요. 시트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여 있지만 이거는 지금 팔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좁아져서 이 가운데 좌석에 앉았을 때 또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9인승 시트를 정말 9명이 타고 가는 건 정말 급할 때 한 번쯤 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 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것만 들려요. 그런데 이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들리게 만드는 게 기구적으로 쉽지 않았을까요? 좀 섭섭합니다. 자, 9인승 뒷좌석도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3열까지 가는 것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젖혔을 때 9인승은 이런 식으로 수동이네요. 등받이가 앞으로 가는 건 전동이고 밀려가는 건 수동이어서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가는 면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쪽과 이쪽은 다르네. 지금 움직이는 게 좀 달라요. 이쪽은 더 세워지는 형태. 그러니까 시트가 이걸 스탠드업 시트라고 하는데 조금 더 공간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조금 더 앞으로 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야, 차콜색이 제일 좋네. 저는 지금 차콜에 브라운 스티치가 있는 이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세련됐는데? 완전 고급이잖아. 어머나, 우드 트림 보세요. 우드 트림. 와, 예쁜 거 봐. 이야,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우드일 수가 있나? 완전 실제 우드 느낌이 딱 들고 여기도 와,
되게 오픈포어 같은 그런 우드 느낌이 딱 나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게 덮개가 생겼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원래 자동차에는 계기판은 덮개가 있었습니다. 덮개가 있고 여기 계기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이 디자인을, 이 디스플레이를 밖으로 내놓는 게 유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행은 굉장히 좀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반가운 유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빛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시야의 제한도 되고, 그리고 거리감이 필요한데 이 디스플레이가 자꾸만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초점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그리고 눈부심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팰리세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손이 안 닿는 위치까지 멀어지고, 그리고 덮개 아래쪽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거리가 옛날 우리가 봤던 그 계기판만큼 정말 멀리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터치할 때 너무 멀어서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내비게이션 화면이 그래도 손에 어느 정도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중간까지는 문제없이 닿고요. 가장자리는 살짝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의 왼쪽 편에다가 모든 메뉴들을 집어넣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메뉴가 왼쪽에 다 있어서,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손이 다 닿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쪽 끝은 사실 손에 잘 안 닿는데, 그런데 이게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어느 맨 끝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래픽은 조금 나쁜 건 아닌데, 단순화시킨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하고는 이게 게임 조이스틱이잖아. 플레이스테이션 듀얼소크를 놓고 이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눌렀을 때 어차피 기원이 되지 않습니다. 게스트 모드에선 지원이 안 돼서. 게스트가 아니고 프로필을 딴 걸로 좀 할 수 없나요? 딴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현대차를 보면서 한 번도 이걸 사용해 볼 수가 없는 것인가? 현대차의 모든 시승차는 게스트여야 하는가? 그러면 현대의 커넥티비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고서 그걸 실제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리뷰하는 사람 중에도 없고 시승하는 사람 중에도 없고, 아무도 그걸 사용해 보지 않고 이거 사용해 보고 싶으면 차 사세요 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게 차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 요즘 현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바로 AI 어시스턴트입니다. 현대 최초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챗GPT 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현대 최초니까 정말 엄청난 기능이겠죠.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제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AI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미래, 현대의 AI 기능, AI 기능으로 해줘. 도와드릴 내용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가 뭘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오늘은 날씨가 맑고 기온도 적당하니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새로운 음식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집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탈리안 음식이 먹고 싶은데 이탈리안 음식을 잘하는 곳을 알려줘. 미슐랭 레스토랑이면 좋겠다. 가까운 미슐랭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라미띠에를 추천드려요. 이곳은 정통 이탈리안 요리를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맛있는 식사 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구니?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김한용입니다. 야, 이건 훌륭한 AI네요. 야, 이렇게 훌륭한 AI를 만들었어. 역시 현대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사실 하드웨어적인 발전은 그렇게까지 빠를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 발전은 정말 성큼성큼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은 이번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빌트인 캠이 화질도 좋아지고 QHD로 어느 정도 해상도도 높아지고 기능도 좋아졌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이 USB로 뽑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근데 그 빌트인 캠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4일 동안 별도 전원으로 이 빌트인 캠이 녹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용량도 커야 되고요.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빌트인 캠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상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라이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면 후면에 카메라 굉장히 화질 좋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사고 난 지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고 난 지점이 이 맵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지도로 보여주면서 여기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났다, 이런 식으로 충격이라든지 깜빡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줘서 지금 빌트인 캠은 너무나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빌트인 캠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뒤쪽은 지금 룸미러를 이렇게 반사식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거울로 바뀌고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거울로 바뀌고, 근데 거울일 때는 요 테두리까지 다 되는데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을 땐 베젤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더 작아지기도 하고 너무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릴 만한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초보 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터레인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터레인 모드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이코, 노말, 그리고 스포츠, 마이 드라이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요거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할 수 있는 버튼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내렸을 때는 밑으로 가서 끝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로테이션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되면 결국에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평소에 난 이코였으면 좋겠어. 안 보고도 올리면 그냥 이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진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터레인 같은 거, 이전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다이얼, 그거 너무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좋고요. 오토 홀드 버튼도 이렇게 아주 좋은 위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 같은 경우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기어 시프터, 전진, 후진, P, 그리고 시동 버튼 여기 있는데 기아 스타일로 만들어진 거죠. 약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핸드폰을 올린다 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라운드 져서 처음에 이 차를 탄 사람들은 여기다가 뭔가 짐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차 출발하면 바로 이렇게 톡 떨어지거든요. 바로 톡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여기다 올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하다.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간을 여기 허비한다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납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수납을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이걸 그냥 이렇게 각지게 해서 여기다가 좀 수납을 할 수 있게 해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수납 공간은 애매하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공간도 너무 작아서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글로브 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있으니까 글로브 박스가 더 작아졌어요. 여기는 지금 자동차 등록증이라든지 설명서도 들어가지 않을 만한 작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보면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수납 공간이 그렇게 쉽게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공간에다 뭘 넣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꺼낼 거야? 이게 좀 팔걸이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덮고 있어서 요 밑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 보이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꺼낼 거지? 공간이 정말 이만큼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으로도 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세 대의 펠리세이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보고 왔던 그 펠리세이드하고는 상당히 다를 줄 알았는데 크게 다르지 않네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밝은 부분과 검정색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는 면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죠. 컬러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저하고 좀 잘 어울리네. 색깔도 딱 매치되고 내 스타일인데 한용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검정색 펠리세이드 어떠세요? 검정색은 여기 있는 이 검정색 테두리가 지나치게 도드라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펠리세이드는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예쁘네. 실제로 펠리세이드는 원래 검정색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50% 넘는 비중이 검정색을 선택한다고 해요.
여기 이렇게 갈라져 보이는 부분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됐던 부분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굉장히 잘 감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이 짱이네요. 그런데 살짝 어두운 색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컬러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이라는 색인데요. 이런 컬러도 여기 보면 몰딩 부분이 그다지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도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차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두 컬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이쪽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지간한 차들 다 있잖아, 그거 갖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흰색 차를 보시면 알아요. 흰색 차 저기 있네. 크리미 화이트 펄 컬러인데요. 전면에서 딱 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너무 눈에 띈다. 그리고 파팅의 가장자리가 이 아래쪽하고 이 윗부분이 사실 잘 안 맞아요. 이걸 왜 안 맞췄을까? 난 이거를 안 맞춘 게 잘 이해가 안 되네. 지금은 조금 어긋나 있는데 어느 정도 양산이 좀 되면 나중에는 조금 더 잘 맞을 걸로 생각돼요. 이게 프리 프로덕션이니까 그것도 이해해 줘야죠. 저는 버니어 캘리퍼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재보면요, 오, 많이 두꺼워졌어요.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률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두께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두께가 4T 정도 됐어요. 4m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6mm가 되네요. 6T 정도 되고요. 훨씬 두꺼워졌다. 아마도 이제는 이거 유리창 흔들린다 얘기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현대차 최초로 여기 있는 요 벤트글래스, 요것도 흡음 유리로 바꿔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이 상당히 많이 좀 감소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뒷유리는 앞유리보다 1mm 정도 작습니다. 지금 5T 정도가 돼서 약간 더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뒷유리도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두꺼워졌네요. 자, 웰컴 램프 한번 잠그고 열어보겠습니다. 짠! 웰컴. 야, 웰컴. 와, 제대로 웰컴을 해주죠. 자, 그럼 뒤에서도 한번 웰컴을 볼까요? 야, 이렇게 웰컴 여러 가지로 합니다. 캘리그래피부터는 이 웰컴을 다이내믹 웰컴 램프로 이걸 구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웰컴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잠긴 상태에서 내가 손을 넣어서 문을 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웰컴이 안 나와. 차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얘가 웰컴을 하는 게 아니고, 웰컴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이 가방에 넣어놓고 있던 걸 굳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웰컴을 봐야 된다는 게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죠. 그렇지만 멋있네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웰컴은 4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4가지 구독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웰컴 패키지는 평생 이용에 20만 원입니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짧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월간으로 구독할 수도 있으니까 월간 이용하시면 되죠 뭐. 펠리세이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직접 보고 나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생기고 기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가격이에요. 풀옵션 같은 경우는 7,100만 원이 훌쩍 넘게 되고, 가솔린 버전만 해도 가격이 6,400만 원대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다. 물론 그건 풀옵션이고, 풀옵션은 선택 안 하면 되는 거니까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면, 자, 4,800만 원 괜찮은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4,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지거든요. 전동식 트렁크도 없어요. 최소 5천만 원 중반대에서 시작하는 자동차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가격이 됐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고 정말 큼직한 공간을 제공했던 그 펠리세이드, 그 느낌을 주느냐? 그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젠 정말로 프리미엄의 영역으로 들어섰는데 지금 이미 계약이 45,000대 됐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차를 오늘 계약하면 2026년 2월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펠리세이드 엄청나구나. 모든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펠리세이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시승을 통해서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능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다음 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